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TV입니다. 봄 날씨가 완연한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요. 이 따뜻한 봄 날씨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가족 간의 정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억 아파트 5억으로 반토막 나는 일, 듣기만 해도 섬찟하죠? 자,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집값 버블 꺼진다. 자, 지금 거품 속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과연 우리나라 상황이 이럴까요? 일본 집값 폭락 사례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 집값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983년부터 2000 대략 한 6년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그러는데 대략 버블 시점이 1986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꼭지를 찐 게 1991년입니다. 자, 1983년에 100이었던 게 이 수치가 341로 껑충 뜹니다.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우리나라 가격 2006년에 뛰었던 것보다 좀 더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규제가 나옵니다. 부동산 융자 총량 규제, 우리말로 따지면 대출 규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992년 좀 떨어지니까 이제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지가세 도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종합부동산세 또는 보유세가 되겠죠. 자, 이 상업지, 파란색 상업지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주택지인데, 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도 문제가 됐지만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 상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업지가 문제가 됐어요. 보시면 엄청나게 폭등했다가 1991년을 기점으로 정말로 긴 기간 동안 약 20년 이상을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죠. 주택지는 그거보다는 거품이 조금 덜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같은 흐름의 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해보면 1986년에서 1991년 약 6년간, 이 짧은 기간 이 6년간 버블이 아주 심했다. 1991년 일본 부동산 버블이 폭발했죠. 바로 91년도입니다. 1991년 20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 우리 잃어버린 20년 일본 하면 자꾸 떠올리는데 이 91년부터 무려 2011년까지 집값이 거의 오르지도 않고 계속 하락 반전한 그런 추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3년 이후에 집값 다시 일본은 또 상승하게 돼요. 왜? 지나친 하락으로 상승을 하는데, 상승했다고 해서 거 봐라 일본 올라간다 대세 상승 아니냐, 그거하고는 달라요. 너무 많이 떨어진 기간이라든가 폭에 비해서 어떤 반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한국, 일본 버블을 좀 비교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지도 기억나시죠? 일본은 한 20년 전에 이 지도를 한번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쪽으로 딱 옮겨와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2018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고요. 대략 일본이 이렇게 꼭지에 정점을 찍었을 때, 자, 우리나라 지금 강남 아파트 이게 2006년 꼭지 찍었죠. 1차 꼭지 찍었습니다. 이때 상당히 심각한 버블이었는데 그나마 좀 떨어져 줬어요. 언제까지? 2013년까지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2017, 8년에 있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얼마 안 오른 것처럼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마무시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정점을 찍고, 자, 여기서 9.13 대책 이후에 서서히 좀 빠져서 한 지금 한 이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빠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버블이 터질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 버블은 정점이 1991년이었죠. 자, 한국 버블 정점은 2018년입니다. 1차적으로 2006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018년이었어요. 한국 지금 주택 가격 일본 버블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꼭 닮아 있습니다. 이 버블 폭발 직전과 너무 닮아 있다는 거. 그다음 2019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단순하게 집값만 비싼 게 아니라 저출산, 저성장, 잃어버린 일본 20년 전기를 들 수가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꼭 버블이 터진다 안 터진다를 떠나서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결코 많이 폭락할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왜? 왜 그러겠어요? 그게 밥줄이니까 그래요. 좀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자꾸 집값 지금 이렇게 폭등했는데도 조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서민들만 이제 큰 코피게 터지겠죠. 자,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한미일 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이 좀 점점점 그래프고요. 미국은 작은 선 그래프, 한국은 까만 진한 그래프입니다. 자, 일본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아주 옛날부터 나오는데 대략 아까 일본의 거품이 심했던 1986년 한 이 정도입니다. 여기. 그리고 2015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참 IMF가 터졌던 1997년, 미국 금융위기인 2008년, 대략 이렇게 한번 굵직굵직한 연도를 표시하면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자, 아까 86년부터 버블 시작하기 시작해서 자, 어떻습니까? 91년에 터지게 되죠. 이게 91년이에요. 그래서 쭉 다시 내려가죠. 일본이 가장 먼저, 자, 일본이 가장 먼저 버블이 터졌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 사건 때문에요.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별로 국민소득이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영국, 미국, 프랑스 다 제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지금 성장이 더디고 이 버블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 관계로 지금 겨우 이제 우리나라하고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요. 실질 구매력. 자, 그만큼 이 버블이 무섭습니다. 일본은 이렇고요. 그러면 미국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미국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2007년, 8년에 아주 꼭지를 찍습니다. 결국은 서프라이 무기지론, 자, 역시 주택 버블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떨어집니다. 자, 우리나라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일단 97년에 IMF가 터지죠. 근데 생각보다 집값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왜? IMF인데 이렇게 조금밖에 안 떨어졌지? 빨리 회복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금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기 뛰는 거 보세요. 이제 2000년부터 계속 2001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특히 2006년, 7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여기가 대충 2006년. 자, 2008년 미국은 아무튼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다고 했죠? 2013년까지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은 거품이 아주 심하다.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기 일본은 91년, 한국은 2006년, 미국은 2008년. 여기에 중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왼쪽에 보면 수치상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당히 어마무시하죠, 정말로. 일본 1991년 집값 버블이 터졌고요. 일본 정부 빚 이거 아주 심각해요. 일본이 지금 내수가 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국민 총생산의 250%가 빚이에요. 일본 나중에 일본발 위기도 지금 안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국민 총생산의 몇 배 이상으로 빚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 우리나라 1997년 한국 IMF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더 심각해요. 특히 부동산 쪽에서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무디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정도 시세가 정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시세, 부동산 시세하고 연구하는 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 번째, 미국 2008년 리먼 사태 주택 붕괴가 이루어졌죠? 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일본이 이렇게 주택이 크게 올랐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갑니다. 미국도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미국 주택 가격 형편없잖아요. 아직도. 자, 그렇게 올랐는데도 우리나라보다 싼 곳도 많아요. 국민소득 대비. 그 이유가 2008년 이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 이제 중국이 아마 터질 것이다. 많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값 폭등 7천만 채가 빈집이에요. 여러분들 상상이나 두세요. 아무리 인구가 13, 14억 된다지만 7천만 채가 빈집.
지방 정부의 빚이요 무려 6,500조. 지금 중국 부자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빚더미입니다. 빚더미. 지금 트럼프하고도 사이도 안 좋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GDP 대비 60% 이상, 일본보다는 좀 심하지 않지만 인구가 많잖아요. 자, 이처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쭉 비교를 했는데 어느 한 나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 한번 보세요. 이제는 우리나라 좀 집중적으로 봅시다. 자, 2003년이고요. 2018년입니다. 여기 각 정부도 있어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있습니다. 자, 대략 노무현 정부 때 이제 2005년, 6년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죠.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수치상으로 24%. 여러분들 이거 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모든 아파트의 세대수를 다 계산한 게 아니라 어떤 거래된 거 곱하기 분모 분자로 따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무려 24.11%. 뭐 사실상 2배, 3배 뛰었다고 보시면 돼요. 못 뛴 곳이 50% 뛰었죠, 이때. 자, 그러다가 2007년, 8년 특히 서프라이 무기지론 미국발 문제가 터지면서 떨어졌다가 다시 또 회복은 해요. 근데 이게 미국발 위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금융위기였으니까 우리나라가 뭐 2013년에 이렇게 떨어졌다. 2013년은 금융위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자, 2013년에 바닥을 찍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48로 나오는데 이거 누가 믿나요? 사실상 반토막 난 것도 50% 떨어진 것도 있고 30%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어찌됐거나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2014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자, 5.56 많이 뛰었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자, 2016년 831 대책이 자, 1호로 지금 규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자, 지금 6.8 2018년 초기에 이러지만 나중에도 이렇게 올라가요. 대략 한 20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 그래프. 그다음에 이 그래프. 지금 쌍봉을 그릴 정도로 너무 많이 뛰었죠. 자, 다행히 지금 조금 꺾이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각 정부별 또는 연도별 시세 그래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007년 1차 버블, 2018년 2차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했어요. 자, 2013년 이후에 서울 실질 집값 상승 80% 내외다. 맞아요. 자, 2013년 여기 바닥에서 지금 2018년 말 꼭지 찍을 때 이 평균적으로 뛴 값이 80% 내외입니다. 이건 좀 이따 중위권 가격 아파트 시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왔어요. 취임 전 2017년, 18년 특히 이때 많이 뛰었어요. 이때 집값이 대폭등합니다. 집값 잡겠다고 주머니 속에 뭐 있는 것이냐 말하더니 집값만 어마어마하게 폭등시켰습니다. 자, 고점 대비 최소 30%는 하락을 해줘야 다른 나라 OECD 대비 평균 또는 세계 집값 흐름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집값이 적정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는 거품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2016년 8월에서 2017년 1월 수준의 집값이 적정하다. 서울 집값 대세 하락. 이제 과연 대세 하락이라고 못을 박아도 될까요? 뭐 장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아요. 대세 하락 가능성이. 최근 6개월간 주택 매매 변동률을 보면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자,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0.51에서 쭉 내려와서 대략 한국감정원은 11월, 12월 기준이고요. KB는 대략 한 2월 기준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죠. 이때 하락하기 시작해서 1월에 0.10, 2월에 0.19, 3월에 0.2, 4월도 큰 변동 없어요. 약간 회복은 했지만 뭐 0.1에서 2% 꾸준하게 월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세 하락 유력합니다. 왜 유력하느냐? 여기 한번 보실래요? 2014년에서 18년 무려 5년간 최장 역사상으로 가장 길게 상승한 후에 5개월째 처음 하락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이 앞에서는 5년 동안 상승하면서 뭐 1개월, 1개월, 뭐 2개월 이렇게 하락한 게 고작이었지만 지금 5개월째예요. 무려. 지금 4월달이니까 5개월이잖아요. 11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보통 5개월 변동폭이 반전이 발생하면 시세가 역방향으로 흐른다. 예를 들어서 대세 상승장에서는 대세 하락으로 꺾이는 거고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세 상승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월은 상당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대중심리가 5개월 이상 꺾이면요. 그 이유는 5개월 이상 꺾이면 상승 반전보다 계단식 하락이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순서도 있어요. 강남 재건축, 강남, 서울, 서울 인접, 경기도, 원거리, 경기도 순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늦게까지 오르고 하락한 곳이 어디예요? 가장 늦게까지 올랐던 곳이 인천, 부천, 경기도의 외곽 지역 아닙니까? 지금 딱 이 패턴이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이 강남 재건축이 막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한 4, 5개월 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가 확대되고 있어요. 경기도 하락이 지금 확대 중입니다. 이제 경기도 거래도 잘 안 돼요. 이제 끝물에서 거의 이제 다 상승장은 끝난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문제점이 그럼 뭐가 있느냐?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권 가격 추이 매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위권 가격이 빨간색이고요. 자, 그 다음에 까만색이 평균 매매가입니다. 보시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있죠. 어때요? 지금 바닥장에 4억 6천대였던 게 무려 8억 4,500. 거의 어떻습니까? 80%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중위권 가격 보니까 무슨 뭐 20% 10%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값이 80% 안 올랐다면 그건 중간도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폭등했어요. 자, 보세요. 서울 집값 평균 매매 중위 가격 저점 대비 80% 폭등했다는 것은 이 중위권 가격 아파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년간 물가와 소득 상승폭의 몇 배인 줄 아세요? 10배, 10배. 5년 동안 10배 이상 올랐어요. 뭐가? 집값이요. 경제와 경기 악화 상황에서 특히 경제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집값만 나홀로 폭등했습니다. 재반 경제 요소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올랐습니까? 이렇게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겠죠. 이번에 계단식 상승과 하락을 한번 볼까요? 자, 올라갈 때 여기 보면은 거품 값이 빨간 것이고 파란 것이 초급매입니다. 어때요? 쭉 동글동글 있는데 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여기 그럼 매도가가 여기 나와요. 또 거래되잖아요? 그럼 매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또 거래되잖아요? 매도가 또 올라가요. 이게 상승장의 패턴이라면 하락은 반대입니다. 여기 보세요. 2018년 8월달 여름 정도 볼 때 정말 최고가 시세보다 10억이 있다면 12억이 매도가예요. 이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하락장은 반대 현상. 이제 하락식 계단이 이어지는데 자, 금매가 여기 있습니다. 거래되잖아요. 한참 지나면 또 금매가 더 밑으로 떨어져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이제 올려놓으면 또 거래돼요. 그럼 더 떨어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한가 있죠. 하한가. 1층보다도 낮은 하한가. 하한가 밑으로 로얄층이 팔려요. 자, 이거 초급매네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 지도 보시면 강남 11개구 보세요. 이제 작년 9월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강북은 뭐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3월달부터는 조금씩 이제 역반전됐죠. 이렇게. 한일 땅값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이냐? 일본처럼. 일본 2049년에서요. 1949년에서요. 1989년 약 40년간 땅값을 비교해봤더니 이 기간 동안 52배가 뛰었어요.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자, 여기 보다시피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약 49년간 비교했더니 83배나 뛰었어요. 이 기간에. 거의 비슷하게 뛴 수치죠? 일본은 49년에서 89년 40년간 무려 땅값이 52배. 한국은 64년부터 2013년까지 49년간 무려 83배. 일본은 그나마 거품 위에 계속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 추락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추락 없이 상승만 해서 거품이 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아파트 5억으로 반토막 나는 일, 주택 버블 수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계 주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PIR 규모, PIR 소득 대비 어떤 주택 평가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RR이라고도 있어요. 이것은 임대소득 대비 전세 이런 거 집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PIR 규모를 쭉 봤더니 베이징 1위, 홍콩, 뭐 싱가포르 그러네요. 이게 지금 PIR이 지금 회색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서울이죠. 21.1이잖아요. 자, 지금 중국 빼고는요. 중국 계통 빼면은 한국이 사실상 2위권이에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임대소득 대비로 따지면 압도적 1위에요. 서울 74.7이네요. 베이징보다도 거품이 심해요. 세계 주요 도시 소득 대비 집값 PIR 규모 중국권 도시를 제외하고는 최고 수준이다. 임대료 대비 집값 PRR 규모는 세계 1위권이다. OECD 집값 평균 중국과 한국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일 위험하죠. 버블 경고 지금 신용평가사에서 여러 번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서. 주가 대비 주택 거품값 세계 1위다. 우리나라 코스피 대비 주택 거품값이 세계 1위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각 주요 도시의 PIR 규모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게 이제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홍콩, 베이징, 상하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버블이 심합니다. PIR 배수하고 주택 가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드니, 밴쿠버, 서울이 여기입니다. 자, 서울. 사실상 서울과 시드니, 밴쿠버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처지고요. 도쿄 여기 있고, 뭐 뉴욕 있고, 싱가포르. 자,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집값이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비싸죠. 자, 외국 한번 볼까요? 왼쪽 1위 중국 주요 도시입니다. 2위는 호주의 시드니, 3위는 캐나다 밴쿠버, 4위는 한국 서울.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말 자료예요. 자, 2018년 서울 집값 얼마나 많이 뛰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사상 최고로 뛰었습니다. 자, 서울 집값 폭등으로 중국 이어서 주요국 2위가 됐다. 쉽게 말하면 밴쿠버, 시드니 다 제꼈다는 거예요. 이제 중국 각 주요 도시 밑으로 들어왔다. 다행히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또 초저출산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출생아 수 막대 그래프로 초록색, 합계 출산율 비율은 노란색. 여기 보세요. 자, 70년에 무려 10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90년에 62만 명, 2018년 현재 약 32만 명. 얼마 전에 32만이 무너졌다는 말 들었죠. 29만대로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출생아 수도 보세요. 자, 퍼센트도 보세요. 4.53 보통 4.53명을 낳았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뭐 9명도 많이 낳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1도 무너지고 0.98. 세상에 2명이 결혼했는데 0.98명이에요. 한 명도 안 돼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1970년 10만 출산해서 1918년 32만 명, 지금은 30만도 무너졌다고 했죠. 급감했다. 합계 출산율 1970년 4.53명에서 1918년 0.98로 한 명도 붕괴됐다. 더군다나 미혼 증가와 저출산 영향으로 과거 예측 통계, 지금 과거 이제 앞으로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는 인구 전망 통계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저출산이 될 리는 몰랐기 때문에 세계 유리 국가 지금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 그렇다면 뭐 상대 비교를 해봐야 과연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OECD 평균치입니다. OECD 평균 1.68명입니다. 가장 높은 나라 이스라엘, 멕시코, 터키 이런 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일 낮아요. 1.17명. 어떻습니까? 그래프로도 지금 상당히 낮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 0.92로 더 무너졌잖아요. 낮은 나라들 볼까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도 여기 있네요. 근데 일본보다도 훨씬 낮죠. 사실상 정말 희한한 나라들 빼놓고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자, 왼쪽 보세요. OECD 평균 1.68에서 2명 이내다. 저출산 국가 일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 나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번 좀 경제 위기 한번 들어봤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요. 경제 위기. 저성장 국가예요. 지금 그리스, 스페인은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GNI가 밀렸어요. GDP가 밀렸다고요. 이탈리아도 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왜? 저출산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계속 제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한테 추월당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안심 못해.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당장 몰라서 그렇지 10년만 지나면 확 달라지겠죠. 한국 OECD 유일하게 0명대입니다. 유일하게. 그것도 압도적 0명대. 저출산 1위다. 여러분들 20년, 30년, 40년을 걱정하라? 천만에요. 당장 10년, 20년 후에 부동산 걱정해야 돼요. 솔직히 이번에 부동산 무너지면요. 이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과거에 우상향했으니까 또 폭등한다? 솔직히 저도 100% 그 장담 못 하겠어요. 저는 하락 문제는 아닌데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인구 문제, 이건 아주 엄청난 문제예요. 생산인구 급감.
여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16년 기준으로 초록색이에요. 정점을 찍고 점점 내려가고 있죠. 여기 보면 2045년, 2065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지 마세요. 25년, 45년. 왜? 더 빠르게 지금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유소년 보세요. 이렇게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미 반환점은 넘어섰습니다. 노인 인구 보세요. 고령 인구.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교차점은 이미 지난 지 한참인데 노인들은 기하급수죠. 자, 그리고 유소년은 폭발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예측 통계보다 저출산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면 좀 위험 지경에 다다르게 돼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심각한 문제다.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사례가 유례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국가 위기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자꾸 여당 야당 싸우고 있는데 이거 지금 나라 망하게 생기는데 자기 당권 당략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라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 샘플 보여줄게요. 강남구 개포동 개포중 7단지 34평 한번 보자고요. 2003년에 5.9억 밖에 안 했던 게 2007년 14억 3배 뛰었네요. 거의 2.8배? 어마무시하죠. 2013년 7억 반토막 났네요. 여러분들 반토막 난다고 하면 안 믿어. 이때 금융위기라고요? 금융위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18년 20억 두 더블이 뭡니까? 거의 세 더블 뛰었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17억 3억이 그냥 날라갔고 이거 하락장에 반토막 10억 든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초급매하고 거품가 비교해드렸잖아요. 계단식으로 설명할 때. 정말 심하죠? 지금 현재 시세에서 이 고점 대비 이렇게 떨어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다음 분당구 한번 볼까요? 여기도 큰 차이 없어요. 서현동 한양 49평. 2004년에 5억 했던 게 14억. 이게 뭡니까? 3배 뛰었네요. 자, 6.2억으로 반토막도 더 났네요. 그 다음에 2018년. 뭐예요? 두 더블도 더 뛰었네요. 그 다음에 지금 짧은 기간에 약 3억 가까이 떨어졌고 나중에 하락되면 6.5억? 반토막이 6.5억이니까 가능성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저점보다도 지금 높아요. 글로벌 부동산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우리나라만 지금 거품이 심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2000년이 있고요. 2017년이 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딱 기준으로 잡아서 2007년에 어때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집값 올랐죠. 부동산가 글로벌. 특히 OECD라든가 선진국 국가 위주로. 그렇다 보니까 2008년에 서프라이 무기준이 터진 거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고 나서 움찔하죠. 다른 나라들. 다 움찔합니다. 2013년, 14년 우리나라도 이때 움찔전을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 2014년부터 우리나라 집값 올라가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요. 이렇게 어때요? 2017년까지 나왔는데 2018년까지 뜁니다. 우리나라는 따진다면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고 이건 어떤 글로벌 평균입니다. 글로벌 소득 부동산 성장률 소득 물가 상승보다 가팔랐다. 하지만 한국이 거품값으로 단연 최고다. 2000년에서 2008년 부동산 1차 폭등 때 미국 버블이 발생했다. 2013년, 2019년 현재까지 폭등했죠. 2차 폭등이라고 해요. 이거보다. 중국, 한국 버블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명심하세요. 중국과 한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부동산 거품 버블 정말 얼마나 심각하냐 보자고요. 이게 주황색이 부동산 총시가고요. 진한 나무색이 이제 빨간색이 부동산 총시가 그리고 진한 나무색이 주식 총시가 비교를 해봤더니 30, 30으로 해봤어요. 자, 미국 반반이네요. 자, EU도 역시 20, 20. 이게 주가와 부동산이 균형이 맞는다 이거예요. 일본. 자, 주식이 아직은 부동산보다 조금은 저평가됐다.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중국 보세요. 중국은 주식 총시가는 별 볼 일 없으면서도 부동산이 65예요. 6인데 65, 10배예요, 10배. 10배도 넘네요. 약 11배네요, 11배. 그쵸? 어때요? 중국이 왜 이렇게 부동산 값이 높을까요? 계속 성장 유도에 페달을 밟아서 그래요.
그리고 허례의식도 강해요. 중국이란 나라가. 한번 이쪽 볼까요? 중국 주식 총시가 대비 부동산 총시가 10배 이상 높다. 이런 나라가 다른 세계에서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구도 많기 때문에 한번 폭발하면 심각해지겠죠. 중국 자체 경쟁력 대비 부동산 거품 폭발 직전이다. 금융위기 대비 지금은 서서히 좀 피로합니다. 중국 집값 폭등. 어마어마하게 폭등해갖고 요즘은 조금 이제 눈치 보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7천만 채나 빈집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방 정부의 빚이 무려 6,500조입니다. 조. GDP 대비 약 60% 이상. 이 중국 아주 지금 심각하죠. 자, 끝으로 중국 도시별 거품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별로 베이징하고 상하이만 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이징 상하이는요 38.1, 46.4. 그러니까 2018년이고 이때 2015년 대비, 그러니까 2015년에서 2018년 3년 지난 다음에 얼마나 뛰었느냐? 여기 보시면 38, 46, 49, 45 해서 쭉 보통 40, 50%가 주를 이루죠. 중국 도시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텐진, 난징, 우시, 항저우, 허베이, 푸저우, 샤먼, 지난, 장저우, 우한, 청두, 시안 이렇게 좀 고르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중국 2015년 대비 2018년 집값 상승률이 무려 40에서 50%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만 뛰었을까요? 여러분들 중국 갔다 오신 분들 잘 알잖아요. 이 퍼센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든 것이 거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얘는 실질적으로 뛴 게 5년 동안에 약 2배에서 4배 쪘다. 중국의 허례허식,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수치 조작도 많이 해요, 중국. 이걸 감안하면 더욱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쭉 훑어보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집값 안전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주택, 집값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건 알려야죠. 집값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미리 대비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거품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투자를 할까 말까, 여기를 잡을까요 저기를 잡을까요? 이러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관망할 때이죠. 여러분들 심신을 쭉 가라앉히고 우리나라 집값 현실을 더듬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멋지고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